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 대구에서는 오전 7시 36분에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일출 시간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달서구 갑 권태흥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습 교통 혼잡 구간인 성서 IC 진출로 램프가 19일 개통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용산지구로 접근하는 차량의 통행 시간이 8분 단축될 걸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달서구갑 권태흥 전 지역위원장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달성군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 보폭을 넓혀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갑 권태흥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대구 지역 첫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입니다. 권 예비후보는 지역 정치 혁신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대구의 시대적 소명을 이뤄나가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곧바로 열린 출마선언 기자간담회에서 권 예비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성서산업단지 산단 대개조 사업을 완성시키고 성서 행정타운 부지 매각은 공공개발을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서 열병합 발전소 고압가스 배관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쓰레기 매립장 악취 저감과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대구에서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관성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라도 제대로만 하면 밀어주겠다는 대구 시민들의 속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을 지낸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 보폭을 넓혀갔습니다. 박 전 실장은 저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제시됐던 이른바 다핵 개념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초광역 사업을 결합해 연방형 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은 우리 지방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의 비전 그리고 전략, 목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총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정치적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년 만에 다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곳이 있습니다. 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중구의회 이야기인데요.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다음 달 말에 치러집니다. 선거에 드는 비용만 7억 원에 가깝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정원은 모두 7명이지만 2명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이경숙 전 의원으로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권경숙 의원으로 자신의 아들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동원해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달에 제명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혼될 경우에는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는 동인동, 삼덕동 등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중구 가선거구입니다. 보궐선거에는 7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선거관리 비용 5억 5천만 원에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라 받는 선거 보전 비용 1억 3천만 원을 합해 총 6억 8천만 원이 들 것으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붕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혈세로 이 선거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일괄 사퇴하고 4월 총선에 전체 다 새로 뽑는 게 맞죠. 중구 선관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1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26일부터 27일 이틀간은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직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경수, 김효린 의원의 공무원 갑질 논란에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한 배태숙 부의장. 여기다 중구청 공무원과의 폭력 시비에 이은 의원들 간 심각한 대립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촉발시켰던 중구의회. 이번에는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면서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대구의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쳐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대구의 피해 응답률은 0.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인 1.9%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학교 급별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1.6%, 0.6%, 0.2%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절반이야 특히 초등학교는 그보다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체폭력이 16.5%, 집단 따돌림 15.1%, 강요 7.9% 순이었습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라고 답한 비율이 34%, 피해 학생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가 24.1%, 피해 학생과의 오해와 갈등으로가 11.3%로 조사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가 넘었고 친구나 선후배, 117센터나 경찰서 등의 기관, 학교 밖 상담기관에도 도움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3단계 학교폭력 예방 대응 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사전 예방 단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관과 대안교육기관과 함께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치유를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대학교가 내년부터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수 이수 강의를 선택 강의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비정규직 교수는 대학의 개편안이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의 선택권을 늘렸을 뿐 구조조정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LG 헬로비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구대는 공청회를 열어 교양교육과정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공통교양 4개 영역에서
총 15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3개 영역에서 9학점만 채우면 됩니다. 균형교양은 현재 4개 영역에서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만 따면 됩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이 같은 개편이 강좌를 줄이고 교수자를 줄이는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목 특성상 조별 모임이 많거나 과제가 많은 교양 과목은 학생들에게서 외면받기 쉽고 폐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 강좌를 줄이고 교수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사의 배제를 기초로 하는 악질적 방식이다. 전임 교수와 학생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개편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결국엔 피해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공청회라든가 회의에서 자기들 멋대로 학교 교육 과정을 마음대로 개편하고 그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여기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교수단체의 성명서와 소통 없이 바뀌는 대학 정책들에 대한 비판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학 측은 필수 이수 강의를 선택 강의로 바꿔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줬을 뿐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원 간담회, 교수의 면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이 나온 것이라며 2024년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선택권을 좀 주고자 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선택을 위한 강좌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강의의 퀄리티를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들, 여러 가지 투자 사업들이 계획되고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대구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학생들과 대학 변화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탈에 앞장섰던 조선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하려는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경북 칠곡 출신 장진홍 선생이 주도한 의거인데요. 그 일이 일어난 지 근 100년 만에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장진홍 선생의 흉상이 건립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포정동 옛 조선은행 대구지점 자리입니다. 1927년 10월 18일 조선은행 폭탄 투척 의거가 일어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3대 의거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의거의 주인공 장진홍 선생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는 일본인들의 간담을 선택하였으며 대구를 진독하게 한 의거터입니다. 이제 우리 이족들은 할아버지의 의지를 받들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1985년 경북 칠곡에서 출생한 장진홍 선생은 1916년부터 비밀 독립운동단체 광복단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일제의 강제 수탈에 맞서 싸우기 위해 1927년 폭탄을 제작, 조선은행 대구지점으로 폭탄을 배달시켜 은행원과 경찰 등의 중경상을 입히고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추격을 피해 일본으로 피신했으나 1929년 친일파의 밀고로 체포됐고 1930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인정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강북회 대구지회는 순국이사 장진홍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역사의 현장에 흉상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구 개성학교 마당을 앞으로 매입을 해서 정부와 2,500억을 들여서 대구에 구국운동 기념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거가 일어난 지 93년 만에 세워진 선생의 흉상이 그날의 역사와 독립투사들의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청송 중평마을숲 등 경북도 내 5곳이 올해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도 내 국가산림문화자산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송읍과 진보면의 중간 지점에 있어 이름 붙여진 중평마을. 마을 입구에는 100년에서 200년에 이르는 소나무들이 빼곡합니다. 예로부터 마을 수호의 상징으로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을 숲은 퍼블릭 골프 코스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송의 또 다른 마을 앞 방풍림이 울창하고 맑은 물이 흘러 목계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역시 100년에서 200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 중평마을숲과 목계마을숲 등 경북도 내 5곳이 산림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 속 생태, 경관, 문화,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지정해왔습니다. 경북에서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16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전체로 보면 16개소고요. 그중에 이제 사실 저희가 지정한 건 이제 8개소고 국유림에서 이제 직접 산림청에서 직접 한 게 또 8개소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지정되면으로서는 사실은 매년 또 실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고 지정된 산림 자산은 정기적으로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산림 관광 자원으로 홍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집 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군이 돌봄 로봇을 보급했는데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촌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80대 김준 어르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늘 곁에 있는 말동무가 생겼습니다. 바로 돌봄 로봇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뭐로 할까? 해물볶음밥 한 그릇으로 든든한 점심 식사를 채워보세요.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까지 추천해주는 로봇이 생겨 적적함이 한층 줄었습니다. 항상 대화할 수 있고 곁에 친구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외롭고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90대 김상진 어르신도 안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로봇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말만 하면 듣고 싶은 노래나 뉴스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약을 챙겨 먹을 시간까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듣고 또 날씨도 알아보고 일기예보도 알아보고 등등 또 상당히 심심할 때 그 얘기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달래기 위해 영양군이 보급한 돌봄 로봇. 어르신들의 곁에서 똘똘한 도우미 역할을 하며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통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카메라로 주변을 살핀 뒤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원래 어르신들한테 돌봄 로봇 10대를 보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10대 정도 더 보급할 생각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돌봄 로봇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상습 교통 혼잡 구간인 성서 IC 진출로 램프가 19일 개통됐습니다. 이 구간은 도시고속도로에서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달구벌대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엇갈려 차량 정체가 극심한 구간입니다. 이번 램프 개통으로 차량 엇갈림이 60% 감소하고 성서 IC 진출로 차량 대기 행렬이 610m에서 300m로 줄어 용산직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통행 시간이 8분 단축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구청이 겨울방학 동안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할 대학생 행정인턴 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주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오는 29일까지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6주간 근무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2024년 갑진년의 새해 첫 일출 시간이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첫 일출은 오전 7시 36분입니다. 가장 먼저 새해를 볼 수 있는 곳은 독도로 7시 26분이며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는 7시 42분에 첫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일출 시간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노동소득을 대체할 공적연금 소득 비중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 내 외식업체의 40% 정도가 매장 내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의 중개 수수료가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천안과 아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성완 종축장 국가산단 조성과 GTX 신호선 연장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쌓였던 곳은 빙판길 조심하셔야겠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